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대표 겸 중국 상무부 부부장인 리청강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를 깡꺼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베센트가 그를 보면 얼굴색이 새파래집니다. 5월 워싱턴 협상에서 베센트와 대판 싸워 중국 정부가 미국을 달래기 위해 그를 파면한 줄만 알았는데 파면은커녕 중국 정부는 그를 더욱 충용했습니다. 그가 쿠알라룸푸르에 나타나자 베센트는 겁에 질렸습니다. 깡꺼, 무쇠처럼 단단한 리청강은 순식간에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대단한 인재입니다. 베이징대 법학과와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법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년간 국제무역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로 전 과정의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어휘 구사가 사전처럼 정확합니다. 리청강은 2023년 유럽과 신재생에너지 보조금談判을 이끈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 측은 녹색 전환 원가라는 복잡한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리청강은 당신네들의 가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면서 보조금이 잘못 책정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장비 보급률이 17%밖에 안 된다면서 이건 장부 수치가 잘못됐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3초간 조용해졌고 유럽 대표는 리청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리청강은 상무부 조법사에 근무하면서 국제경제무역의 케이스를 2,000개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례와 논쟁이 되는 사례들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늘 협상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와 데이터로 하는 것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청강은 무역협상 전문가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있었습니다. 2011년 중국 상무부가 낸 책으로 제목은 스마오주즈 꾸이저 보이 WTO 규칙의 수두기 경쟁이란 뜻입니다. 중국어 보이는 바둑에서 수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중국은 바둑을 두고 러시아는 체스를 둔다고 표현합니다. 리청강은 상무부 조법사, 조약과 법률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히토류 통제 문제가 무역 협상의 중요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인 지금 그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트럼프는 끊임없이 뭔가 떠듭니다. 그는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만나 무역 협의를 달성하겠다면서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랄라고의 시진핑을 초청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301조를 취소할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30일 만나 정식으로 틱톡 협의에 서명하고 301조를 취소할 뜻도 밝혔습니다. 현재 무역 전쟁은 트럼프가 먼저 도발한 것이니 중국과 좋은 협상을 이루려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회장 션 스타인이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션 스타인은 주 상하이, 주 써냥 미국 총영사를 지낸 중국 통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은 분쟁이 일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게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트럼프가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니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01조도 그렇고 미국 항구 정박세처럼 뭐하러 없던 것까지 비관세 장벽들을 만들어 사안을 꼬이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직으로 민생만 고달픕니다. 커피와 소고기도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트럼프는 브라질에도 기가 질려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소위 위대한 합의를 이루려면 그가 무역 분쟁을 일으킨 원점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리청강에게 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히토류 통제를 1년 유예해 줄 경우 트럼프는 호주, 일본, 아세안을 규합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목조르기 시간만 다소 연장될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는 쓸데없이 관세만 높이는 바람에 미국민의 민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커피도 비싸서 못 먹을 정도가 되니 트럼프의 무역 전략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는 계속 탁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의 대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토류 서플라이 체인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결국 무역 합의의 본질은 무역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리 정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기업과 그 산하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철회할 것과 중국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세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왔던 것도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정작 적대국에 대해서는 써먹지 못하고 동맹국의 등을 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카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과 만나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린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비교적 정확합니다. 뭐든지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키예프군 10,000명을 포위한 러시아는 사정거리 무자의 신무기 브레베스닉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핵 추진 엔진으로 날아가는데 14,0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 무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구 어디든 순항하다가 바로 내려꽂는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플랫폼이나 지상 차량에서 발사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압도하자 젤렌스키는 평화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회담 장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만 아니면 된다면서 당장 대화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토를 포기할 것과 군대 철수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긍정적이라면서 칭송했습니다. 당연히 모스크바가 수용할 입장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끼어들어 역정을 들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계속 진군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러시아 국방부는 1만 명의 키예프군을 완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리코프의 쿠피안스크에서 5,000명, 도네츠크의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에서 5,500명을 포위했습니다. 또 오스콜강 저안을 완전 장악하고 도하에 성공해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절단냈습니다. 그리고 보에찬스크의 70%를 해방하고 얀포를 점령했습니다.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와 지미트로프 지구에서 31개 대대가 포위됐습니다. 워싱턴이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여기에 전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워싱턴에 제재 강도를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키예프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유럽의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국과 우크라이나 매체는 또다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마침내 붕괴되면서 푸틴이 또 다른 쿠데타를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러시아 골탕을 먹이자 크렘린은 쓸 카드가 없어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 보이스 오브 유크레인도 같은 뉴스를 베끼면서 러시아가 빚더미에 빠지고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제재까지 받아 푸틴이 쿠데타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한 판치진사 호드로kov스크를 엮어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러시아 망한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푸틴도 망하고 시진핑도 망하고 가짜뉴스는 늘 뿌리는 자가 계속 뿌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